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경영의 비타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연공을 기초로 인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에 대한 반성으로 수많은 인사제도가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평가받고 보상받는 제도,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핵심 인재를 잘 관리하자는 제도, 경력 개발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꾀하자는 제도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제도들은 모두 미국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제이가 했다 혹은 구글이 했다,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그들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려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회사의 CEO는 미국식 성과주의를 도입할 생각이 아니라면 관두라고 컨설턴트에게 대놓고 주문하더군요.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식 성과주의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닐까 염려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식 성과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께 미국식 성과주의 제도를 과감히 버릴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맞지 않는 미국식 정서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개인주의가 일종의 종교처럼 숭상되는 나라입니다. 개인은 독립된 개체이므로 모든 결정은 개체로부터 나온다. 각자의 성과는 개인에게 내재된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믿음이 아주 강하죠. 직원을 토지, 자금 이런 것들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는 인격 자원이란 말에는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량적으로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시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두 진영의 대표자들은 누가 업적의 주인공인지를 놓고 자기네끼리 한동안 다투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여한 결과로 완성된 것이지 한두 명의 몇몇 대표자가 혼자 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주의는 항상 한 명의 아이콘을 옹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미국의 개인주의는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미국인들의 피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데요. 개척자적인 성향은 개인 간의 무제한 경쟁을 권장하고 미화하는 방향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우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를 지탱하기 위해서 1차 자원의 40%를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행복, 복지, 평화, 문화 이런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선이 없는데도 누가 미국 경제를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는 미국 경제는 개인주의의 산물이고요.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경영 시스템은 비효율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경영 시스템을 답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노보라는 동물 아십니까? 보노보는 한때 피그미 침팬지라고 불리는 그 침팬지의 아종으로 분류됐던 영장류였는데요. 최근에 와서야 침팬지와 다른 종임이 밝혀졌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생태적으로 두 종의 기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노보는 안정, 협력, 사회성, 평화를 상징하는 반면에 침팬지는 경쟁, 이기심, 개인주의, 폭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침팬지와 보노보의 이미지가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보노보보다는 침팬지에 가깝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구성원의 조직 몰입도를 높인다. 개인별 차등폭이 커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혹은 엄격하고 냉정할수록 좋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미국식 성과주의는 모두 침팬지적인 문화 코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과 인간 중심을 강조하는 사회인데요. 그래서 보노보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 배경이 침팬지에 가까운 나라를 답습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식 성과주의의 폐해를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인 코드의 차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성과주의를 정립하려면 우리는 그 늑대를 배워야 합니다. 늑대는 아주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동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매우 이타적인 동물입니다. 늑대가 술록처럼 자기보다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이유는 동료들끼리 협력을 잘하기 때문인데요. 사냥에서 돌아온 늑대는 먹이를 개원해서 어미와 새끼, 병들거나 늙은 동료 늑대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사냥을 할 때는 응원하듯이 함께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단결을 도모하고요. 개체의 돌발적인 행동과 이기심은 무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축출된다고 합니다. 무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충성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좀 그렇지만 토요타가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가 된 이유는 미국식 성과주의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의 문화에 맞는 독특한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문화 유전자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문화적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성과주의의 재정립을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infuture.kr에 접속하면 이 방송의 스크립트를 볼 수 있고요. 팟캐스트에 사용된 슬라이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시청한 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으로 메일을 주시기 바라고요.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까 수시로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식 성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